지금의 설명은 여기까지죠. 동일한 요소를 통해서 학생은 학습의 결과론이 이루어질 건데 그 요소라는 거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이고 그것들의 연결이 학습의 결과로 남아야 된다. 그럴 때 이 효과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본드를 형성할 때 반응 뒤에 만족이 느껴지면은 본드가 잘 형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쥐 실험에서 나왔어요. 쥐를 미로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은 이제 미로를 막 따라 쥐가 가요. 너무 힘들죠. 미로라는 거는 우리도 알지만은 부딪히고 돌아오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딱 문을 탁 차고 나갔더니 치즈가 있는 거예요. 쥐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로에 대한 과정이 힘들었지만 얻는 그 만족도 때문에 미로에 대한 그 모습 또는 따라갔던 그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그 미로에 또 올려놔도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드가 잘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 효과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연습을 많이 시키면 자극과 반응이 서로 잘 연결된다. 또 준비가 뭐예요? 이 자극이라는 것과 본드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자극 본드라는 거를 기초로 했을 때 더 자극 본드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연효준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수반되면 자극 반응 결합의 강도가 증가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수반되면 자극 반응 결합이 약화된다는 효과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사실 손다이크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책에만 좀 강조가 돼 있으니까 지금의 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쭉 내려와서 우리는 그 자극 반응 결합이라는 손다이크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 말이 들어있을 거예요. 손다이크가 실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근데 원래 하버드 대학에서도 실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이러한 심리학을 연구하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닭이나 토끼나 이런 동물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쥐. 처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쫓겨났어요.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다시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콜롬비아 학파로서 콜롬비아에 가면 큰 손다이크의 상이 있을 정도로 콜롬비아 홀이 있고요. 손다이크 홀이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초기에 이러한 학습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동물에서 되면 인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키너가 인간에 대한 학습으로 발전을 시켜서 좀 더 인간 중심의 학습법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자극 반응 결합이라는 손다이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하는 초점이 아주 초기 학습에 국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 법칙의 내용과 관계에서.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에게 손다이크적인 내용, 요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주 산술적인 기초 그런 결과론을 잘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 당시에 귀납적 설명이 손다이크에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설명으로 지금 276페이지 아래와 277페이지 오른쪽까지 쭉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에겐 연역서 설명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지도해야 하며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지도한다. 동물학적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그 초기 산술 법칙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후에 연역서 설명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특히 일반적인 연역적 산술 이론은 잊혀지기 위해 학습되는 안 되면 나중에 습관의 통합체, 습관이 된 다음에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요. 손다이크의 이론이 제가 계속 이 부분은 결국 산술과 관련해서 이 초기 초등 수준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다이크는 이제 278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추론이나 좀 높은 수준의 수학에 대해서 손다이크 이론이 좀 무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 손다이크는 추론 또는 추리적 사고는 습관의 법칙과 상반되거나 독립된 것은 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훈련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인지주의 쪽에서의 추리론은 뇌의 발달 안에서 뉴런의 연결처럼 스키마의 연결로 설명을 하는데 손다이크는 추리적 사고나 추론 또한 습관과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훈련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추론이나 추리적 사고도 얻게 된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습관을 넘어서거나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나 이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대략적으로 형성해온 결합과 상반되거나 반대되거나 새로운 문제를 대하면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것에 맞지 않은 것을 버리려는 태도 때문이며 사실은 자신의 습관을 넘어서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손다이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습관을 형성하는 거고요. 자신이 평상시 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그 말은 뭐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다이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 되면은 학습은 습관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연습을 많이 시켜라. 그리고 자신의 습관에 반대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말고 습관에 대해서 파생이 되게끔 학습을 시켜라. 그게 만족을 줄 것이다. 그리고 파생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스몰 스텝의 원리죠.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자신의 습관을 넘어서고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추론 역시 습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강제적 조작이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습관이 결합되고 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다이크의 이론이 요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이지만 습관이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지식의 습관이 결국은 다른 지식의 습관으로 파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만족도가 커지고 그리고 학습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아무리 어려운 추론조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정리할게요. 연합주의 네모, 과거 경험으로부터 해결 습관들의 응용, 형태주의 네모,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신기한 해결책의 관심. 이것만 봐도 뭐예요? 아, 연합주의와 형태주의는 연구 대상이 달랐구나입니다.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맨 아래쪽에 사고에 대한 형태주의자들의 접근 방법과 연합주의의 접근 방법 간의 차이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연구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거 다시 오른쪽 갑니다. 결과적으로 베르타이머의 생각은 문제에 대한 구조적 통찰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해결 습관들을 통해서 습관이 다른 습관으로 발전해서 학습을 연장하자라는 거라면 형태주의자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창의적이고 신기한 해결들 그리고 구조적 통찰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다이크 20세기 초, 그 다음에 게스탈트 그 이후에 30년 뒤에 나왔고요. 이쪽이 결과주의적이고 요소주의적이라면 이쪽은 전체주의적이고 통찰을 강조한 학습이었다. 계속 둘을 비교하는 글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요. 이렇게 구별해서 이쪽에서 공통되는 단어들을 좀 모아주시고 이쪽에 공통되는 단어를 좀 모아주시면 나중에 비교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세기 초의 두 학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손다이크의 이론은 스키너나 가네로 가서 행동주의, 그 다음에 게스탈트 이론은 인지주의로 발전하죠. 그 중에 우리가 인지주의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